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조금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됐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 부처님 오신 날, 정신없이 챙겨야 하는 축제의 계절이죠. 그래서 주말마다 각종 축제나 행사가 많은데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사장마다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제 정말 정치의 계절이 된 느낌이죠. 울산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에서 실세 도시로 떠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여당의 김기현 대표, 박성민 전략부총장, 박희성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이런 아주 쟁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당 대표로 등극하고 나서 조금은 혼란을 겪고 있는 듯 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당무감사에 들어가고 7월 전후에서는 공석 중인 당협위원장을 공모로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차기 당협위원장 공모에 예비 주자들의 물밑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타파는 바로 이 문제 너무 깊이 들어가도 정치 얘기에 깊이 들어가도 골치가 아픕니다만은 이거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자칫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는 우리 정치권의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시장과 한번 다 까보겠습니다. 네. 정치의 계절이면 정치부 기자들은 살만 나죠? 신바람 나죠? 네, 정말 때를 만난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정치 패널들의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는데 속된 말로 말 함부로 하는 최고위원들의 군기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김기현답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 2달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확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3.8 전당대회 때 함께 지도부를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이딴 설화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예. 가장 최근에는 태영 의원이 보좌관과 나눴던 이야기, 이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끄러웠는데, 예. 이것도 이번 윤리위원회에 함께 병합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예. 리더십 논란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했었지만은, 최근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좀 당의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 이런 게 보이고 있거든요.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재가동을 했고요. 예. 또 윤리위원회는 곧바로 김재원, 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재구성한 그 윤리위원회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그리고 정강훈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이런 발언을 한 그 김재원 최고와 더불어민주당을 JMS 민주당이라고 지칭한 태영호 의원 그리고 또 보좌관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태영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는데요. 8일 날 그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징계 속도전에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다 이제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기시다와 그 승윤석열 대표의 그 셔틀 외교, 그리고 미국 방문,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당이 어떤 기강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지지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십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 윤리위원장을 뽑았죠. 네, 황정근 윤리위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지낸 분이고 새로 9명의 윤리위원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윤리위원들이 김기현 대표의 의중을 많이 살려줄 것으로 보이죠. 네,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인선한 이제 윤리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의중도 읽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상 가동시킨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제 기강 잡기 이런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 태영호 의원은 아직 못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광 목사는 아직도 천방지축이고, 윤리가 징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울산은 그야말로 여권 정치인의 실세 지역이 됐는데 시민들이 이런 거 체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요. 예. 이번에 방미단에 보면은 예. 의원들이 4명 함께 갔는데 예. 그중에 뭐 우리 울산 출신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뭐 같이 동행했다는 거 이런 것들 예. 쭉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역대 유례 없이 울산 출신 인사들이 중앙정치권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또 그만큼 지역의 정치 권력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실세 지역인 만큼 중앙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 울산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도 달라지고 예. 용산에서 주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성민 의원이 이제 부총장 되고 나서 대통령 수행하고 미국 갑니다 하길래 뭐 가는가 보다 했는데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실세가 된 걸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실제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해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울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경쟁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세 지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시하는 눈이 많다는 뜻도 되고요. 그만큼 예. 또 여러 가지 변수도 많아질 것이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예고되는 22대 총선. 이 총선은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원내외 인사들, 이 전방위 도전,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될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각자 도생을 모색하면서 공천 티켓 확보에 살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또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울산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재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고요. 예. 총선 전국에서 전국적인 물갈이폭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태영호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했다는 말 좀 섬찟하단 말입니다.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정신이 좀 바짝 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 선거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좀 안타까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태영호 의원이 김대기 용산 쪽 인사하고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네. 역대 어느 정부, 역대 어느 뭐 청와대나 용산이나 간에 어느 정부의 실세들끼리도 다 나눴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좀 이슈처럼 튀어나오고 특종처럼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의 그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 여부 이 부분은 이 당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거든요. 예. 이 당무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게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래서 9월 전후에 출범 예정인 총선기획단에서 실시되는 현역 의원의 어떤 평가, 교체 지수 이런 게 변수가 될 것인데요. 예. 이 지점에서 이른바 물갈이 리스트가 가시권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예. 어느 정도 뭔가 부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물갈이가 될 것이다. 예. 이런 현실에서 현역 의원들이 각자 도생의 강점과 취약점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예, 예.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정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해온 현역 의원들이 용산의 어떤 집권부와의 상시적인 스킨십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강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강화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이런 데서 또 변수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하면서 총선까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문제도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김 대표 체제가 시작부터 4, 5 재보선에서 패배를 당한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예.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 안심하던 현역들이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게 역력합니다. 예.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6월 중순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야 하거든요.
나타내야 되고 그쯤 돼서는 어떤 지지율의 반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이 굉장히 바쁘고 긴박하게 예.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뭐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얼굴을 서로 보는 사이라서 좀 잔인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는데 남구 갑이 많이 얘기되잖아요. 이채익 의원 생존할까요? 이제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뭔가 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방에 그러게요.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선의 중진 의원이거든요. 이채익 예. 의원이. 네. 그리고 이채익 의원은 국회 문체위원장 그리고 행안위원장을 여기만 굉장히 역량 있는 검증을 네. 받은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장직 자체가 의정활동 가운데는 최고의 영예라고 할 만큼 굉장히 꽃으로 평가받는 자리인데 예. 이걸 무려 2번씩 역임을 했단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요. 예.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 국무위원, 나아가 여러 우리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권력의 핵심부하고 네. 여러 가지 물밑 소통이 가능한 막강한 자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채익 의원이 경우에 가장 최근에 중간 평가적인 선거에서 그거 얘기입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실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특단의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네. 여기서 이채익 의원이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채익 의원 누구보다도 영리한 분이고 지역에 아주 소소한 애경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정보력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이런 상황 모를 리 없고 아마 암중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중구의 박성민 의원 쪽 말입니다. 대통령 행보에 딱 붙어 다니는 실세인데 지역에서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뭐 동구도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우선 중구 얘기부터 좀 하죠. 그런데 이제 친윤, 예를 들어 친윤석열 핵심이 바로 이제 박성민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또 실질적인 어떤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는 박성민 의원이 예. 당의 핵심으로 필성 공천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반대로 그만큼 또 위험한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공천 로드맵 성공 또 지역구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장기간 확보해온 그 책임 당원 이 부분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책임당원 승부수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당내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책임 당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당내 경선을 하게 되니까 우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책임 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은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뭐 그 지역구의 터줏 대감이기도 하고 뭐 책임 당원의 숫자를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다 이런 예,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또 대통령과 너무 가깝고 이런 것이 또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상.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이런 집권당도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 자체의 어떤 지지율, 이런 예. 것과 또 연결돼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고요. 이제 중구 얘기는 권명호 의원 얘기 마저 하고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중구 얘기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동구 얘기 이제 하다가 말았습니다. 동구는 누가 봐도 전통적인 어떤 노동계의 심장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동구의 권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구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네. 또 물밑 여론 조성에 나선 상황이고 보수 진영의 다자구도로 인해서 적전 분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이고 또 뭐 뚜렷하게 떠오르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상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권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자기 관리를 지역구 관리를 잘하면서 예.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정치 로드맵을 꾸려가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결국 그 동구에서는 보수의 권명호 한 사람이라는 등식 이걸 만들어내느냐 유지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물갈이가 되더라도 초선은 좀 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자, 권명호 의원 초선, 또 같은 초선의 서범수 의원 점잖고 무난한 분인데 이게 득일까 실일까 안정적인가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초선 의원들은 여러 가지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시 초년병이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을 경우에 네. 뭔가 새로운 참신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그 지역구의 어떤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그 초선이라는 참신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지역구 안에서의 그 어떤 보수의 대표 주자는 나다. 네. 이걸 각인시키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총선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발빠른 대처 능력 그리고 지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중앙정치보다 지역구 관리에 더 공을 들이는 것으로 사실 알려져 있고요. 예. 중앙정치 무대보다는 주말마다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민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즉 권명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울산의 초선 의원분들, 뭐 서범수, 권명호 그리고 박성민 의원 모두 다 아마 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울산의 여권 현역 의원 지역구를 쭉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각계전투로 돌아가서 울산의 정치 1번지인 중구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요 국민의힘 친여권 인사들 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같기도 하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 말 중간에 자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알고 계신 대로 쭉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제 이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정권에 가장 가까운 실세가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뭐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게 중구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이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전략기획부총장까지 맡고 있는데 문제는 네. 지역구 안에서 여러 가지 기류가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박성민 의원이 지역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공천 경쟁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입이었던 정영국 청와대 전 대변인 아닙니까? 네. 이 청와대 전 대변인과 함께 또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종윤 전 사무국장, 그러니까 네. 국회 보좌관을 견직에 했던 그 정가변의 남자인 그 김종윤. 예. 이 부분이 이제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김종윤 사무국장의 경우에 자신이 모신 정가변 정 부의장 네. 이 부분이 내리 중국에서 5선을 하는 동안에 늘 옆에서 분신처럼 따라다니고 실제로 정가변 부의장도 김종인은 바로 나의 분신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출마할 그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자연히 시선은 어디로 가느냐면 정가변 의원한테 갑니다. 예. 정가변 의원한테 가서 정가변 의원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김종현 국장이 출마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로 예.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고요. 물어보니까 예. 내가 몇 번 말려봤는데 본인 뜻이 확고하더라. 본인이 확고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말입니까? 네, 행명부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정가변 부의장의 어떤 의중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김종윤 사무국장이 독자 정치를 걷는 것에 뭐 정가변 부의장이 사실상 묵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필름을 한번 되돌려 보겠는데 정가빈 전 부의장과 박성민 의원은 아주 과거에는 떼려야 뗄 수 없던 사이였는데 정가빈 전 부의장이 박성민 의원 후보 시절에 어정쩡하게 찍은 사진 한 장 거기에다가 나는 박성민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마치 이제 정영국 후보를 은근히 지지하는 것처럼 비친 일련의 행보로부터 뭔가 좀 꼬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하는 이게 생각. 예를 들어 박성민, 정영국 두 사람의 어떤 대결일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가다가 예를 들어 후보를 어느 쪽이 양보하고 네. 한 사람은 다른 지역구에 가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3자 구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예. 이 3자 구도는 결국 자칫하다가는 이제 정말로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울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예. 좀 이번 가을까지는 좀 이게 벼가 물어있는 시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예, 예.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이제 뺏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북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공석이죠. 예, 지금도 공석이고요. 아마 올 9월쯤에는 어느 정도 정해지거나 예. 만약에 올 9월에도 정해지지 않는다면 총선 직전까지 놔뒀다가 전략 공천을 하는 쪽으로 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중에 역시 박대동 의원이 제일 먼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주 예. 거론이 됐고. 네. 그런데 문제는 박대동 의원이 그동안에 이 북구를 자기 아성처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핸디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면주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새로 이름이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예. 또 전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었던 배병인 같은 분도 이름이 거론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또 희연인 그 정실학 의원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 다른 강자들이 또 막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북구란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변수가 많고요. 그래서 당에서 이게 북구를 이게 함부로 뭔가를 누구에게 선점 효과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맡기기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략 공천 지역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 다른 지역구 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북구를 좀 마지막 카드로 예.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전략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구에서 이제 단골로 나오는 분이 이제 박대동 전 의원이었는데 이제 무주공산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이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신면주 변호사 얘기 잠깐 들었는데, 네. 예, 그분도 북구로 얘기를 예, 합니까? 북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뭐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 중앙당에서 아마 올 9월 달에 예. 이 울산 북구의 그 당협위원장을 누구다 이렇게 네. 딱 정할 가능성도 50대 50.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여론이 또 강합니다.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 자주 나오는 얘기가 지역의 원로들의 역할,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죠. 예, 그만큼 이제 좋은 의미의 원로들의 역할이라면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울산의 원로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 좋은 건데 오히려 인물이 없어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원로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원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역의 정치에서 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그런 정치 원로들의 예. 역할 이게 필요한데 자기 정치 또 내가 뭐 나이가 어때서 이러면서 등장하는 그런 정치가 또 시작된다면 예.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울산 정치를 또 후퇴시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상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 때 다른 시간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그리고 하죠. 뭐 오늘은 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의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아는 대로 좀 다 까봤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자세하게 오늘처럼 하다 보면 말이죠. 당사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우리가 받게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위축돼서 또 하나만한 얘기만 다 할 수 없고 그러면 누가 방송 봐줍니까? 네. 오늘도 이제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과 소신껏 해봤는데 정치인 여러분 다소 이제 마음에 안 든 소리 했다고 항의 전화 하지 마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